1년 2개월여 만에 공매도 재개로 국내 증시가 크게 조정받을 거란 우려가 컸지만 실제로는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네,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을 만나서 공매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영 기자 나와주시죠. 네,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황세훈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공매도가 재개가 됐는데 지난주였죠. 네. 그래서 일주일이 됐는데 먼저 공매도가 과연 뭐냐 정확히 좀 알려주시죠. 네, 공매도는 빌려온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가의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온 다음에 먼저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더 낮은 가격의 주식을 되사서 이제 갚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3월에 폐지를 했다가 다시 재개를 하게 된 건데 그렇다면 과연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느냐? 네네. 많은 뭐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거든요. 네네. 순기능이 있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공매도의 순기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세요. 그렇지만 공매도가 순기능이 없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을 사실상 느끼기가 실질적으로 힘든 구조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의 부정적인 정보, 기업에는 좋은 소식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소식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나쁜 소식들이 주가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따라서 가격의 효율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또 버블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매도의 중요한 순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체감하기에는 다소 어려우실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학계의 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 연구 결과들이 모두 순기능들이 존재한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일주일이 이제 공매도 재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네. 많은 분들이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신 분들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일주일 동안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의 주가 움직임을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은 일주일 동안 오히려 50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5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공매도가 주가에 큰 폭의 하락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오히려 사실상 영향은 크지 않았다. 물론 일부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주가 하락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관찰이 되었습니다만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자면 사실상 영향은 미미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그렇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약간은 아직은 불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향후 이 공매도 제도는 어떤 식으로 좀 변화하면 좋을까? 이 부분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추가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문턱이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상환 기간이 60일이라든지 혹은 담보 비율에 있어서 조금 높은 비율이 적용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환 기간을 최소한 180일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담보 비율도 현재의 40%에서 50%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조금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색출 활동, 그다음에 처벌 활동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 이런 모습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